자, 여러분 2단원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먼저 2단원 대단원 학습평가에 들어가는 1차 지필평가 시험 범위의 문제만 풀 거고요. 그 문제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1차 지필평가에 해당되는 문제는 1번부터 7번까지 그리고 11, 12, 13번 이렇게 총 10문제가 1차 지필평가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 10문제에 대해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함수 fx 주어져 있고요.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8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때 a 값 구하는 문제인데요. 기본적인 문제죠. 평균 변화율의 정의 이용해서 푸는 문제고요. 이제 a부터 a 플러스 1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a 플러스 1 빼기 a분의 fa 플러스 1 빼기 fa 이게 몇이다? 이게 8이라는 겁니다. 8. 이걸 계산해주면 돼요. 자, 분모는 뭐 a가 없어지면서 1이 되고요. 분자만 결국 계산해주면 되는데 a 플러스 1을 저기 fx에다가 대입을 해야겠죠. 이렇게. 이게 8입니다. 결론이 이게 8이 나와야 되고 대입을 하면 먼저 fa 플러스 1은 얘 대입을 한 거고 fa는 a제곱 마이너스 3a 이렇게 나옵니다. 전개해 볼게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빼기 3a 빼기 3이고 빼기 a제곱 더하기 3a가 돼서 a제곱과 3a는 사라집니다. 남는 걸 보면은 2a 마이너스 2가 남네요. 이게 8이니까 2a가 10이 돼서 a는 5가 되는 겁니다. a는 5. 자, 이번 문제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평균 변화율의 정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는 필요한 사람들은 멈춰놓고 필기를 하세요. 지우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함수 fx에 대하여 f'a가 2일 때 자, 이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도함수의 정의 f'a의 정의 짜맞추는 문제죠. 먼저 f'a의 정의 여기다 좀 써놓고 시작을 하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이게 바로 f'a의 정의고요. 물론 h 말고 다른 걸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는 이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랑 꼴을 맞춰줘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얘랑 얘 모양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0으로 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무슨 얘기인지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주어진 문제 구하라고 한 식을 보면 h분의 fa 플러스 h와 뒤에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h가 있는데 우리가 이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필요한 게 마이너스 fa예요. 그럼 이 앞부분이 이 형태랑 똑같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fa를 빼고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더해준다. 빼고 더해줍니다. 자, 밑으로 가서 풀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정리를 하면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뒤에 h분의 fa 마이너스 h 빼기 fa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그쵸?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뒤에 거는 마이너스로 묶은 겁니다. 그럼 이제 얘는 얘랑 모양이 같아요. 모양이 같으니까 얘는 f'a로 가는구나. h가 0으로 가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모양이 다르다고 얘랑 그치?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모양을 맞추고 뒤에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겁니다.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이 모양을 맞춰주는 거예요. 모양을 맞췄죠? 모양을 맞춘 다음에 마이너스 h 지금 바뀐 모양이 h에서 마이너스 h로 바뀌었잖아요. 마이너스 h도 0으로 가는지 확인을 하면 돼요. 내가 0으로 가는 거 확인하라 그랬죠? 마이너스 h도 0으로 가는지 자 h가 0으로 가면 당연히 마이너스 h도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도 f'a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f'a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 있죠? 마이너스 f'a니까 이거 플러스가 돼서 f'a 더하기 f'a가 되고 이 f'a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f'a는 2라고 알려줬죠? 얘는 4가 되는 겁니다. 답은 5번이네요. 이번에 답은 5번이었고 정의 우리 이 정의를 결국 정의 형태 맞춰주는 문제죠? 정의 짜 맞추는 문제는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난이도는 좀 쉬운 편입니다. 이거는
3번이 좀 더 어려워요. 정의 맞추는 게. 일단 2번 필요한 부분 필기하시고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내가 방금 말했듯이 마찬가지로 정의 이용하는 건데 조금 더 어려운 문제다. 동그라미 3개짜리네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31, F3값 알려줬고 F'3값 알려줬어요. 그때 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fx예요.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 문제에서 F'3 값을 알려줬어요. F'3. 그럼 F'3의 정의는 우리 위에서 h를 이용해서 쓰는 정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딱 보니까 h 말고 딴 게 쓰이고 있죠. x가 3으로 갈 때 F'3의 정의를 쓰면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fx-f3이다. 그러니까 형태 표현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3 더하기 h f3 3 더하기 h 빼기 f3 두 개 똑같은 f'3입니다. 똑같은 f'3인데 여기서는 이 모양이 쓰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얘를 저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건데 모양이 많이 달라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F3이 지금 뒤에 필요하잖아요. F3이 빼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F3이 몇이래? 1이래. F3이 1이래.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똑같은 수를 더하고 또 빼줄 건데 이 수를 더하고 빼주는 거 찾는 게 좀 힘듭니다. 뭘 더하고 빼줄 거냐면은 9를 더하고 빼줄 거예요. 9를. 자, 왜 9를 더하고 빼주는지 마저 계산을 해볼게요. 저기서 9를 더하고 빼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눈치를 채고 알아서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나눌게요. 이렇게 나누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놓겠습니다. x-3분의 9fx 빼기 9가 되고요. 앞에 거는 인수분해가 되죠. 약분이 됩니다. x-3, x 플러스 3, x-3 인수분해가 돼서 약분이 되고요. 빼기 뒤에 거는 9로 묶어내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인 fx 빼기 1이 나와요. 네, fx 빼기 1이 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냐? 1이 뭐예요? 1이 f3이죠? 1이 f3이니까 1 대신에 여기서 f3을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9로 묶어내면 1이 되는데 1이 f3이니까 1 대신에 f3을 써주면 이 부분이 또 어디로 간다? f'3으로 간다. 왜냐면 x가 3으로 가니까요.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fx 빼기 f3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9를 빼고 더해준 거예요. 뒤에 여기 9가 붙어있기 때문에 9로 묶어서 1이 되려면 9가 있어야 되는구나 해서 9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빼고 더해주면 앞에 것도 또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렇게 하게끔 맞춰져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9를 빼고 더하는 것만 눈치채면은 잘 이렇게 인수분해도 되고 잘 풀립니다.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3 대입하면 6 나오고요. 6 빼기 9 f'3이 나와서 f'3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줬죠. 그럼 6 더하기 18 나오나요? 답이 24가 나오네요. 24가 나옵니다. 이 문제 난이도가 좀 있는 이유는, 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이제 9를 빼고 더해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기가 처음엔 어려우니까. 하지만 나중에 가면 뭐 9 빼고 더해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앞에 9가 있고 묶었을 때 우리가 1이 나오게끔 맞춰준 거예요. F3이 나와야 되니까. 오케이. 이 문제도 멈춰놓고 필기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4번. 두 함수가 있고 곡선 y는 fx 곱하기 gx의 위의 점 1,3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자, 이 부분이 뜻하는 게 바로 x는 1에서의 미분 계수가 됩니다. 미분 계수. 지금 x좌표가 1이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 계수의 기하적 의미예요. 접선의 기울기랑 미분 계수랑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x는 1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면 되고 얘를 미분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자, 곱의 미분 쓰는 거죠. 곱의 미분 쓰는 문제입니다. 곱의 미분 쓰면 f'x 곱하기 gx 더하기 fx 곱하기 g'x. 곱의 미분은 다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f'x 여기서 구해보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나오고요. g'x는 구하면 6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나옵니다. 식이 좀 복잡하게 나오겠는데 먼저 f'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 곱하기 gx 2x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x 빼기 3
이 더하기, 이번에는 fx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를 미분한 겁니다. u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자, 얘를 전개하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우리는 여기다 뭘 대입하면 된다? 1 대입합니다.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는 거니까. 미분한 거에다가 1 대입한 게 1에서의 미분계수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f'1 곱하기 g1 더하기 f1 곱하기 g'1 얘를 구하라는 거고요. 1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은 1 곱하기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인가요? 3 마이너스 1 바닥에 나와요. 더하기 여기다 1 대입하면 3 곱하기 여기다 1 대입하면 5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15 계산해주면 14가 나오네요. 답은 14입니다. x는 1에서의 접선의 길이 1,-3에서의 접선의 길이는 14가 되는 겁니다. 미분해서 1만 대입해주면 된다. 그래서 고배 미분만 쓸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필요한 부분 멈춰놓고 필기하시고 지우고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y는 12x 플러스 k가 곡선 여기에 접할 때 양수 k값 구하라고 했고요. 얘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기울기가 몇이에요? 기울기가 10입니다. k는 모르지만 기울기는 알고 있죠.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을 구하는 그 두 번째 유형, 접선의 방식 두 번째 유형의 문제고요. 결국에는 fx를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라고 했을 때 미분을 하면 6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죠. 이게 몇이어야 된다? 이게 1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12니까. 미분하는 값이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저거 정리를 해주면 12 넘겨주고 6으로 묶어주면 인수분해가 또 되죠. 6,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 x가 2 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에 에서의 접선이 되는 겁니다. 접점의 x좌표를 구한 거예요. 접점의 x좌표. 이 경우에는 x좌표가 어떻게 되냐? 2, 여기다 대입을 해야겠죠? 여기다 2 대입하면은 16 빼기 12, 2,4 접점을 구하면 2,4가 접점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접점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접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y는 12x 플러스 k 대입. 여러분 지금 접점이 두 개 나왔는데, 접점은 이제 이 곡선 위에도 있고 이 직선 위에도 있는 점이니까 둘 다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고, 먼저 1번을 대입해보면 2,4 대입해보면 4는 24 더하기 k가 나와서 k가 마이너스 20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5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2 더하기 k가 나와서 k가 7이 나와요. 즉 우리 이 곡선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12인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12x 마이너스 20, 하나는 y는 12x 더하기 7.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는 그래서 마이너스 20이랑 7인데, 문제에서 k가 뭐라 그랬어요? 네. 문제에서 k가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답은 k는 7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는 기울기가 12인 접선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12인 접선.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해서 12가 되는 값을 찾아줬더니 x가 2 또는 마이너스 1, 즉 접점이 2,4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다. 이걸 대입해서 k를 구했더니 하나는 마이너스 20, 하나는 마이너스 7. 그 중에 양수는 7이 되는 거죠. 답이 7번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필요한 사람들은 멈춰놓고 필기를 하세요. 그리고 다음 문제는 조금 처음 풀어보는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먼저 fx 그래프와 gx 그래프를 준 게 아니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줬어요. f'x와 g'x. 색깔이 좀 다르죠, 두 개가. 그래서 f'x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 나오고, g'x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나오는데, hx를
fx 빼기 gx라고 뒀고 hx의 극소를 물어봤어요. hx의 극소. 그럼 우리가 hx를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hx를 미분해야 돼. 그럼 hx를 미분하면 f'x 빼기 g'x가 나온단 말이지. 근데 f'x랑 g'x 여기 그림을 줬잖아.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점은 f'x가 0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 0이 되죠? 네. h'x가 0이 되는 점 찾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h'의 극값을 봐야 되는데 극소값을. 그러려면 hx의 극소값을 봐야 되는데 hx의 극소값을 찾으려면 h'x가 0이 되는 x를 찾아야 돼요. 0이 되는 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h'x를 구했더니 h'x는 f'x 빼기 g'x고 얘가 0이 되려면 f'x와 g'x가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h'x가 0이 되는 점이에요. 어디? 그림에서? 교점 3개. 이때가 극값 후보들이에요. 극값 후보들. 이때가 h'x가 0이 되는 점들. 0인 점은 3개가 나오고요. 그게 교점이 나오는 거예요. 교점. 왜냐면 두 개가 같을 때 0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세 점에서의 좌우 부호를 비교해주면 돼요. 좌우 부호 비교하기. 그러니까 지금 h'x의 부호를 볼 거예요. h'x의 부호를 조사해야 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이 점 B 왼쪽에서. 왼쪽을 보면 지금 f'x가 g'x보다 더 위에 있어요. 더 커요. 더 크기 때문에 빼주면 당연히 플러스가 나옵니다. 여기는 h'x의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러면서 점 B를 지나면서 이제 g'x가 더 커지죠. 더 위로 올라가죠. f'x는 밑으로 내려오고. 그럼 f'x에서 g'x를 뺐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잘 이해해줘야 돼요, 여러분. f'x와 g'x 뭐가 더 큰지 뺐을 때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f'x에서 g'x를 뺐기 때문에 g'x가 더 큰 이 구간에서는 f'x에서 g'x 뺀 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 D를 지나가면서 다시 플러스로 변해요. 왜? f'x 빨간색이 g'x보다 또 위로 올라갔으니까. 빼주면 플러스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점 E를 지나면서 다시 초록색 g'x가 f'x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였다가 또 마이너스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hx는 점 B에서 극됩니다. 왜냐면 지금 증가하다 감소했잖아요. 그리고 감소하다 다시 증가한 데가 D. 그리고 같이 증가하다 감소한 데가 E. 그래서 B에서 극대, B뿐만이 아니고 E에서도 극대죠. 점 B, E에서 극대가 나오고요. 왜냐면 증가하다 감소했으니까. 그리고 어디서? 점 D에서는 감소하다가 증가했죠.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니까 점 D에서 극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소. 그래서 답은 어디다? 극소인 점 물어봤으니까 답은 4번 점 D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뭐 표를 사실상 만들어서 풀어도 되는데 증감표를 만들어서 풀어줘도 되는데 증감표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그림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림으로 설명을 했어요. 도함수의 그래프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부호조사는 표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일단 0이 되는 점 3개 BDE를 본 거고 BDE 좌우에서 BDE 좌우에서 H'X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사를 한 겁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 이렇게. 6번 답은 4번. 이거는 말로 거의 다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풀이만 보면 될 게 아니고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설명을. 자,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함수 fx가 나와 있고 극대값과 극소값이 34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극대극소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아줘야 되죠. 그러면 극값 구할 때는 항상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f'x를 구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12ax 더하기 9a제곱이 나와서 얘를 좀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0이 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은 3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얘를 이제 대각선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1,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a 대각선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3x-3a 곱하기 x-a가 나옵니다. 이렇게. 왜 그런지 알죠? 곱해서 3a 제곱, 대각선 곱해서 더한 게 마이너스 4a x. 전개해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x가 이게 0이 되려면 x가 3a 혹은 x가 a일 때 f'x가 0이 되는 거고요. 이제 증간표를 좀 그려볼게요. 양수 a라 그랬으니까 a보다 3a가 크네요. 증간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 3a 이렇게 증간표는 x, f'x, 그다음 fx 순으로 그려주도록 하시고 지금 보면은 a와 3a에서 f'x가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a, 3a 좌우로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a보다 작은 수, 이제 마이너스 a가 아니고 a보다 작은 수를 대입해야 되는데 a가 정확히 몇인지 모르니까 그냥 생각해봐요. a보다 작은 수를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a보다 작은 수를, 이 부분 볼게요. a보다 작은 수를 대입하면은 얘는 마이너스가 돼요. 3a보다 당연히 작으니까. 얘도 a보다 작은 수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플러스가 나와요, 부호가. 그래서 증가하게 되고요. 그 a에서 3a 사이, 뭐 2a 같은 거 대입해볼까요? 2a. 여기 양수라고 했으니까 0 대입하면 되겠네요.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a, 마이너스죠. 2a 대입해볼게요. 2a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2a에서 a 빼면 a니까. a는 양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3a보다 큰 거 4a 대입해볼게요. 4a 대입하면 4a 빼기 3a는 a니까 플러스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나와서 다시 플러스로 변합니다. 즉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인데 어차피 우리 어디서 극대 극소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부호가 바뀐다는 걸로 우리가 여기서 극값을 갖는다는 거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고 부호가 만약에 안 바뀌면 이게 극값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는지도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어쨌든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인데 극대는 fa가 되는 거고요. 극소는 f3a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fx에다 대입을 해서 이제 극대 극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0인정 구한 다음에 바로 대입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극값을 가지려면은 전후로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증가하다 감소하든지 아니면 감소하다 증가하든지. 증가하다 또 증가하면 극값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극값이 맞는지, 이게 0이 되는 점이 극값이 맞는지를 증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고 극대극소인지도 당연히 이걸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극값의 합을 구하면 되니까 둘 다 극값은 맞아요. 대입해주면 fa는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세제곱 더하기 9a 세제곱 더하기 1 정리해주면은 4a 세제곱 더하기 1 나오나요? f3a는 대입하면 27a 세제곱 마이너스 54a 세제곱 플러스 27a 세제곱 더하기 1 그래서 a 세제곱이 다 없어지네요. 얘는 1이 나와요. 그래서 극대값 4a 세제곱 플러스 1과 극소값 1을 더한 게 34다. 합이 34라고 했으니까 저거 풀어주면 4a 세제곱은 32, a 세제곱은 8이 돼서 a는 양수죠? 실수죠, 그리고. 그래서 a는 2가 나옵니다. 세제곱이, a 세제곱이 8이므로 a는 2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극값 구할 때는 항상 f'x가 0인 점을 찾아준 다음에, 거기서 무조건 이게 극값이다, 이게 아니고, 그 증간표를 그려서 봤을 때, 이 찾은 값, a랑 3a 좌우로 f'x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확인해줘서 극값인지를 확인해줘야 되고,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소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극대 극소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지금의 답은 2번. 자, 필요한 부분 멈춰놓고 필기하시고, 다음 11번 문항으로 갈게요. 이제 11, 12, 13 세 문장을 풀면 끝이 나고요. 11번 문항. 자, fx가 미분 가능할 때 상수 a, b 값을 구하시오. 자, 미분 가능하다고 알려줬는데 우리 미분 가능하다고 알려주면 한 가지가 따라와요. 예.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미연.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려준 조건이 미분 가능만 알려줬지만 연속도 되는구나 라고 알아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속인 걸 또 이용을 해야겠죠. 먼저 첫 번째 1번
fx는 지금 1에서가 문제예요. x는 1에서가 함수가 좀 바뀌니까 1을 기준으로 x는 1에서 연속인 거 이용합시다. 그래서 연속이므로 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죠. 극한값. 그래서 1에서의 자극한 우극한을 비교해 줄 거예요. 1 오른쪽과 1 왼쪽 함수가 다르거든. 그래서 비교를 해주면 자 1에서의 우극한은 x가 1 우극한은 1보다 클 때 함수에 1을 대입해 주는 거고 1에서의 자극한 값은 1보다 작은 함수에 1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림 안 그려도 충분히 이거 알 수 있죠. 1 우극한은 1보다 큰 거고 1 자극한은 1보다 작은 거니까 자, 대입을 해주면 a 빼기 2 나오고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2 더하기 b가 나옵니다.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a 빼기 2는 2 더하기 b 넘겨주면 a-b는 4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식은 어떻게 구하냐? 자, 두 번째 식은 미분 가능하다를 이용해서 이제 구해주면 돼요. 연속인 건 1번에 썼으니까 2번에서는 미분 가능하다. 자, 그럼 미분 가능하다. x는 1에서, f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미분 가능의 뜻은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x가 뭐 1로 갈 때 h로 쓸까요? x가 1로 갈 때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 이게 존재를 하면 미분 가능한 건데 이게 존재를 한다는 얘기는 바로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자극한 우극한을 비교해주는 문제가 또 나와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즉 승관 변화율이 존재한다는 소리고 또 극한값의 존재성 얘기니까 자극한 우극한을 비교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극한 먼저 해주면 우극한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1보다 크니까 위의 함수를 갖다가 쓰는 겁니다. 이렇게 1보다 큰 부분 f1은 a-2가 되고요. 이렇게 자극한은 조금 옆으로 가서 풀게요. 자극한은 1보다 작은 함수를 갖다가 쓰는 거죠.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함수는 2x 제곱 플러스 b죠. 얘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f1을 빼준 건데 f1은 여러분 f1은 함수값이죠. 함수값은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1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한 함수값을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가주면은 위에 거 계산하면 리미트 x가 1 우극한으로 갈 때 x-1분의 얘는 뭐 가로 그냥 빨리 풉시다. 그래서 가로 풀어버리고 -a 플러스 2 a끼리 묶으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약분이 되죠. 이렇게 약분이 돼서 x에 1을 대입해주면 2a-2가 나옵니다. 2a-2. 이번엔 자극한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b는 4, a-4니까 b는 a-4죠.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2x제곱 더하기 a-4 빼기 a 더하기 2가 돼서 a가 지워지고요. 그쵸? a가 지워지고 리미트 x가 1 자극하는 거 할 때 x-1분의 2x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2. 크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래서 리미트 x가 1 자극하는 거 할 때 x-1분의 2x 플러스 1 x-1로 인수분해가 돼요. 2로 묶어주면 그렇죠? 합성공식 x제곱 마이너스 1 약분해주고 1 대입해주면 얘는 4가 나옵니다. 4. 자, 얘랑 얘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왜? 자, 미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제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다. 우극한 구했더니 2a-2 자극한 구했더니 4. 그래서 우리가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걸 이용해주면 2a
2는 4가 나와서 2a는 6, a는 3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b를 구할 수 있겠죠. b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b는 마이너스 1, a는 3, b는 마이너스 1. 이 문제는 내가 지금 미분 가능해서 조금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가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사실 조금 더 2번을 조금 더 쉽게 가려면 우리가 f'1이 존재한다, f'1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2번은 이제 x는 1에서 미분 가능인데, 이 얘기는 f'1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 구할 때 이 미분의 자극한과 미분의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미분은 극한이니까 정의가 그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를 이용해서, 정의 이용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식이 좀 복잡해져요. 정의 이용하느라 식이 좀 복잡해졌는데, 여기서 정의 이용 안하고 도함수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극한은 사실 얘 오른쪽에 있는 얘를 미분하면 되거든. 위에 거 얘 미분하면은 2ax-2죠 여기에 x1 대입합니다. 여기에 지금 위에 거 미분한 거예요. 미분하는 거에 x는 1 대입해요. 그러면 2a-2 나오죠. 얘랑 똑같이 나와요. 우극한이랑. 자, 왼쪽에 있는 거 얘 미분하면 4x 나오죠. 4x b 없어지고, 여기에 x1 대입해요. 그러면은 4가 나옵니다. 그럼 얘랑 똑같이 나오죠. 사실 저거 정의 이용 안하고 도함수 공식 이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 미분해서 1 대입한 게 이거 우극한 값이 나오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 미분해서 1 대입한 게 이거 자극한 값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그냥 도함수 공식 써도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익숙해진 친구들. 그래서 이거 두 개 같다 해서 똑같이 a는 3, 그리고 여기다 대입해서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처음 나와가지고 내가 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극한값이 한다는 얘기여서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얘기니까 극한값으로 얘기를 했는데, 도함수의 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오른쪽 함수 미분 1대입, 왼쪽 함수 미분 1대입 이렇게 구해줘도 사실 이게 같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건 정의 이용한 거, 이건 도함수 공식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1번은 이제 연속이라서 연속인 거 이용해서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a는 3, b는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이해 좀 됐죠?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따로 질문하세요. 자, 다음 좀 지우고 12번으로 넘어갈게요. 필기 필요한 학생들은 앞에서 멈춰놓고 필기를 하시고요. 12번 문제. 자, 곡선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위의 점입니다. 위의 점 2,3에서 접하는 접선의 길이가 6일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고. 이거 그냥 뭐 미분하면 끝나네요. 네. 먼저 여기서 준 정보를 좀 정리를 해보면, 한 가지 f2가 3이라는 정보를 줬고요. 왜냐면 2,3이 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f'2가 6이라는 정보를 줬어요. 접선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f2는 대입하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 얘가 3이니까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얘 미분하면은 얘를 fx라고 일단 둬야겠네요. 얘가 fx입니다. 현재 얘가 fx고, f'x고 하면은 2x 더하기 a인데,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또 4 더하기 a, 얘가 6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a는 2구나. 따라서 b는 여기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5구나. a는 2, b는 마이너스 5라는 a, b 값을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풀이 과정도 충분히 쓸 수 있겠죠. 미분하고 이거 두 개 이용해서 대입한 다음에 연립해서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번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마지막 문제. 자, 함수 fx는 f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3, 1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증가함수 얘기니까 결국 미분을 해야 돼요. 미분을 하면 얘가 되는데, 얘가 이제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된다. 자, 원래는 증가한다 그러면 0보다 크다인데,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는데, f'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한다.
어떤 구간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은 이거에 역이 성립하려면 역은 원래 성립을 안 해요. 역이 성립하려면 바로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줄기차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f'x가 0일 때는 얘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f'x가 0이 되면은 확실하게 증가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증가한다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fx가 증가할 때 f'x가 0인 경우도 있거든. 0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fx가 증가한다고 말을 해줬잖아요. 닫힌 구간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그럼 증가한다. 그럼 여러분이 증가하니까 0보다 커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0일 때도 증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0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따로 체크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따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책이나 문제집 풀이 같은 거 보면은 여기 0을 다 등호를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어. 실제로 fx가 3차 함수인 경우에는 3차 함수죠 지금. 3차 함수인 경우에는 여기서 증가한다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요. 감소한다 그래도 등호가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여기 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0이 들어간다. 원래 함수가 3차 함수일 때는 증가한다? 그러면 0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좀 더 엄밀하게 가려면 0이 될 때 따로 체크해줘야 된다. 왜냐면 f'x가 0일 때는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얘는 0보다 같다는 나중에 따로 체크를 해야 되고 3차 함수일 때는 사실 체크 안 하고 그냥 포함을 시켜도 됩니다. 책이나 문제집 보면은 다 은근슬쩍 포함을 시켜놨어요. 0의 등호를.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는 0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요. 얘가 이 f'x가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3, 1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f'x가 이 구간에서 증가를 하려면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랑 좀 비슷해요. 이 구간에서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구간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최소값. 그래서 우리가 저 함수 그래프가 꼭지점이 어딘지를 봐야 돼요. 꼭지점이 어딘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제곱꼴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의 제곱 빼고 더해준 다음에 k 그대로 더해주고요. 얘는 x 더하기 2의 제곱, 얘네가 나가면서 이제 3이 곱해지니까 플러스 k-12가 되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k-12가 돼요. 근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2일 때가 꼭지점인데 아래로 보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죠.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 그래서 마이너스 3, 1을 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3, 1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죠. 구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고요. 이 구간 안에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3일 안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얘기는 이 최소값 f'-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1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구했더니 꼭지점일 때가 구간 안에 들어가고 그때가 최소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f'-2는 12 빼기 24 더하기 k가 되고요. k 빼기 12가 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k가 1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상수 k 값의 범위는 k가 1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범위가 들어가면서 그 판별식으로 안 하고 꼭지점을 구한 다음에 이 구간 안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도록 잡아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꼭지점을 여기서 구했죠. 여기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k-12가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대단한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험 공부 파이팅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